세상은 그녀를 향해 갈채를 보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독립성,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현대적 여성의 상징이라며 그녀를 우상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끝나는 짧은 정적 속에서, 그리고 화려한 여행 가방을 풀고 홀로 마주하는 어두운 새벽녘에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외치는 자유는 정말로 영혼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내면이 선택한 필사적인 도피입니까? 오늘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독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층 심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겉으로는 무결해 보이는 그녀의 삶이 왜 사실은 창문 없는 밀실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그녀는 멈추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 8가지 징후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한 채 가짜 왕국을 건설한 모든 영혼을 향한 서늘한 경종입니다. 이제 박수 소리를 끄고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대관식은 가면을 벗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잃어가는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사회가 요구하는 강인한 여성이라는 페르소나의 스스로를 완전히 매몰시키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페르소나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자아의 본질을 대체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디서나 당당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자신감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계산되고 연습된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만듭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 심지어는 걷는 모양새조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정교한 연출의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독립적이라는 찬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적 갈망을 가차없이 억압합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림자가 울부짖고 있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의 입을 강제로 틀어 막습니다. 가면이 완벽해질수록 그녀의 진정한 자아는 무대 뒤편에서 서서히 질식해 갑니다. 이것은 힘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선택한 비겁한 위장술일 뿐입니다. 페르소나에 중독된 영혼은 결코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가만히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가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시로 떠나며 소음으로 자신의 침묵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필사적인 질주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강인한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고단한 노동을 이어가는 죄수와 같습니다. 타인이 보내는 박수갈채는 그녀를 잠시 안심시키지만, 불이 꺼진 뒤의 어둠 속에서는 그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가면을 쓸 줄 알되 그것이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벗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면 아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가장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나약함을 통합하지 못한 자는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반쪽짜리 빛 아래에서 떨고 있는 위태로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녀가 내뱉는 멋진 말들은 이제 그녀를 수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녀를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라는 선언은 사실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겠어 라는 공포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포를 직시하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모든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얼굴을 찾아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대관식은 그녀가 그 가짜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자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하는 두 번째 비극적 수단은 단 한순간의 정적도 허용하지 않는 감각적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요함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정적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 즉 외로움, 상처,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여행 가방을 꾸리며 매일 밤 새로운 사람들과의 화려한 파티에 탐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녀가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비명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소음으로 짠 정교한 그물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활동, 의미 없는 대화, 자극적인 경험의 소비는 그녀의 신경계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필사적인 질주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정적이라는 이름의 심판관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들기 직전까지 음악을 켜두거나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속에 자신을 던져넣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외부의 자극으로 채움으로써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취 상태는 결국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깊은 성찰과 의미 있는 연결 대신 찰나의 쾌락과 표면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기계적인 삶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수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어떤 경험도 그녀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소비되고 소모될 뿐 그녀를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경험의 탑은 사실 거대한 공허를 가리기 위한 가림막일 뿐입니다.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어둠과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용기를 내는 대신 더 큰 소음과 더 강렬한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영혼에 서서히 진행되는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자극에만 반응하는 좀비와 같은 상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한 자기 부정과 도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웃음 뒤에
숨은 피로감을 보십시오. 그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평생을 연기하며 자신을 속여온 영혼의 깊은 신음입니다. 이제 그 소음을 멈추고 시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녀는 영원히 가짜 왕국의 방랑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심층 심리의 세 번째 법칙은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결합을 나약함이나 속박으로 규정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어적 고립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실패한 실험처럼 취급하고 사랑을 유치한 환상이라 비웃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려 할 때 그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주제를 돌리거나 냉소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얼려버립니다. 이것은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겪게 될 잠재적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세운 높은 성벽은 타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친밀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격리하는 장벽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타인과 연결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자신의 위태로운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먼저 선을 긋거나 차갑게 돌아서며 이를 감정적 자립이라고 미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심장 주위에 얼음 성벽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독립선언은 사실 누구도 다시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비명 섞인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모든 진실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도구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빛내줄 배경으로만 사용합니다. 깊은 대화가 시작되려 하면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고 육체적 결합조차도 정서적 공유가 배제된 공허한 행위로 만듭니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그중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누군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 뒤에서 그녀는 안전할지 모르나 그 안전함은 곧 지독한 정서적 기근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주권자의 품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것만이 강한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굳어진 영혼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유리 장벽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가 세상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감옥입니다. 사랑을 위협으로 여기는 삶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그 차가운 왕좌에서 내려와 타인의 손을 잡지 않는 한 그녀의 삶은 결코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찬란한 박쥐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네 번째 법칙은 강인한 여성이라는 배역을 연기하느라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존재론적 소외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세상이 찬사하는 독립적인 여성의 표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본능과 갈망을 가차없이 거세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오직 사회적 요구에 최적화된 하나의 형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울 앞에 홀로 설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세련된 옷을 입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눈동자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폐허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은 삶의 모든 감각을 무채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결정은 독립적인 나라는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 영혼의 떨림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가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고단한 연극을 이어가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배역이 길어질수록 실제의 나는 점점 더 깊은 무의식의 수렁으로 가라앉아 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의 성취가 아니라 자아의 완전한 실종 사건입니다. 자아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성취와 더 화려한 경험을 수집하지만 그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적인 나가 부재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외부의 자극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외치는 독립선언은 사실 주인을 잃어버린 빈집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정체성이 뿌리를 잃고 표류할 때 그녀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목적 없는 방랑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가짜 세계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참함과 나약함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통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빛나는 모습만을 자신이라 믿으며 어둠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반쪽짜리 유령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과 화해하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그녀가 그 차가운 거울 속에 낯선 자를 껴안고 눈물 흘릴 용기를 내지 않는 한 그녀의 왕국은 영원히 알맹이 없는 허구의 공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다섯 번째 법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정의 통로를 폐쇄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괴사입니다. 그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심장을 얼음 속에 가두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외로움을 부정하며 갈망을 조롱하는 것이 강인함의 증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문을 닫는 순간 기쁨과 환희, 그리고 생의 활기를 느끼는 능력 또한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내면에는 뜨거운 피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감각이 마비된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취 상태는 그녀를 자동 주행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녀는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고 적절한 대답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세련되게 행동하지만 그 모든 행위에는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평온함은 사실 평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감정을 거세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에도 자신의 불행에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세상과 단절된 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동시에 삶의 온기가 그녀의 영혼에 닿는 것까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영혼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며 오직 서서히 부식되어 갈 뿐입니다. 감정이 죽어가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고통 없는 죽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해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단지 무뎌진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나오지만 그녀는 고통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일어설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한 연결이 주는 떨림을 회피하며 오직 통제 가능한 표면적인 자극에만 머뭅니다. 삶의 깊이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과정에서 얻어지지만 그녀는 잔잔한 수면 아래 침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정서적 독립은 사실 타인과 연결될 능력을 상실한 자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이지 감정을 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심장을 가진 여왕은 자신의 영토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마른 땅만을 지키게 될 뿐입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얼어붙은 감옥을 깨뜨리고 억눌러 왔던 모든 비참함과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고통을 다시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쁨의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존재의 포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눈물을 보석이 아닌 흐르는 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여섯 번째 법칙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진실한 연결과 정서적 깊이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방어적 냉소의 단계입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순수한 애정이나 조건 없는 헌신을 보며 감동하는 대신 그것을 유치함이나 순진함 혹은 의존성이라며 깎아내립니다. 진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지만 사실 그 냉소의 이면에는 자신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세계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질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독설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연결을 갈망하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그녀는 삶의 모든 진지한 가치들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헌신은 속박이 되고 신뢰는 어리석음이 되며 깊은 대화는 피곤한 감정 소모가 됩니다. 그녀는 오직 즉각적이고 가벼운 자극, 통제가 가능한 표면적인 관계만을 선호합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진심을 담아 다가오려 하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진정성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해 버립니다. 진짜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얕은 물가에서만 헤엄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심연의 깊은 바다는 그녀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진정성을 경멸하는 태도는 결국 그녀를 가치의 폐허 속에 가둡니다.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조롱함으로써 얻은 짧은 우월감은 곧이어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함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세련되고 현대적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모든 영양분이 거세된 인공적인 공간에서 서서히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감정의 떨림이 거세된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이론과 메마른 논리뿐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분석할 줄은 알지만 사랑할 줄은 모르며 관계를 정의할 줄은 알지만 관계 속에 머물 줄은 모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도약이 아니라 영원히 감정적 불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권자는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그 깊이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가 주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수평적인 확장에만 매달립니다. 더 많은 장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화제거리를 수집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영혼을 단 1cm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녀가 경멸하는 그 순진한 사람들은 비록 상처받을지언정 살아있는 감정을 경험하지만 냉소 뒤에 숨은 그녀는 상처받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유령으로 굳어갑니다. 그녀가 그 비겁한 냉소를 버리고 자신의 갈망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그녀의 왕국은 영원히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일곱 번째 법칙은 수많은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영혼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역설적 단절입니다. 그녀는 항상 만날 사람이 있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눈동자 중에서 그녀의 진실한 고독을 읽어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그녀 또한 자신의 내면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존재하지만 마치 투명한 방벽에 갇힌 채 세상을 구경하는 관찰자와 같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그녀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서적 파산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하고 그 틈 사이로 영혼이 섞이는 과정에서 일어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결코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지적인 언변에 매료되지만 정작 그녀라는 인간의 본질에는 닿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다 떠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누구와도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정서적 미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소음은 그녀의 외로움을 가려주는 훌륭한 마취제이지만 파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정작 자신이 무너질 때 기댈 수 있는 단 한 뼘의 어깨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비참함을 인정하기보다 다시 더 큰 소음과 더 많은 사람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양은 늘어나지만 질적 깊이는 더욱 얕아지며 결국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지독한 추위를 느끼는 얼음 여왕으로 박제됩니다. 주권적 자아는 홀로 있을 때도 당당하지만 타인과 함께일 때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개방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직된 채 자신의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인맥과 사회성은 사실 자신의 진실한 고독을 들키지 않기 위한 정교한 은폐 공작에 불과합니다. 단 한 명과라도 영혼의 무게를 나누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실패한 통치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그 화려한 가면, 무도회에서 스스로 가면을 벗고 자신의 초라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녀는 평생 수만 명의 낯선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마지막 법칙은 거짓된 정체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침내 가공되지 않은 진실한 자아를 회복하는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독립과 강인함이라는 허상 아래 자신을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한 진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그 높은 벽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 숨 쉴 통로를 막아버린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가짜 왕국과 함께 서서히 질식하여 소멸하거나 혹은 자신의 무너짐을 허용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용기는 이전에 강한 척하던 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 외로움,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그녀가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멈추고 나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받고 싶다 라는 영혼의 진실을 목구멍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압박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진정한 주권은 완벽한 요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파괴되었을 때조차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면의 몰락은 비극이 아니라 영혼의 대관식입니다. 그녀가 가짜 독립의 갑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그녀의 피부는 삶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녀의 심장은 박동을 되찾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이 곧 가장 강력한 인간적 자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포기하고 온전함을 선택한 영혼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주권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녀의 불완전함은 이제 수치가 아니라 그녀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됩니다. 주권적 자아의 귀환은 당신을 정체성의 비례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독립의 굴레를 주권자의 진실함으로 타파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방어 기제와 자기 기만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솔직함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수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판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투명한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곧 나아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곧 건설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찬란한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공허와 자기 기만의 심연을 지나 진정한 주권적 자에 도달하는 8가지 법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수호하려 했던 그 완벽한 이미지가 사실은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격리하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페르소나의 중독을 치유하고 정적의 공포를 극복하며 진실한 연결을 향해 마음을 열 때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여왕이 아닌 세상의 모든 생명력과 공명하는 영원한 군주가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실한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가짜 독립에서 진짜 자유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깨어남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모든 취약함을 포용하며 이제 가면 없이 온전한 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진실의 관경과 무한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